39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전일야와는 법과의 한비자가 천하의 근본이라고 하는 법과 술은 무엇인가요? 2-1입니다. 훈민한자는 지식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관중 상황 신불의 한비자로 이어지는 법과. 주감 선생, 오늘은 법가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알고 보니 법가의 원조는 공자라면서요? 문자하신서 그렇고 말고요. 공자의 제자들은 워낙 학문에 전념하고 막강하여 중국 천하로 그 세력이 퍼져나갔으니까요. 한돌자, 그러니까 공자의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여러가지 유파가 나타났겠네요. 홍은시서, 그렇습니다. 공자가 사망한 후 공자의 제자들은 정자 자사의 계통은 내성파로 맹자에 이어졌고, 자유의 계통은 숭례파로 순자에 이어졌습니다. 순자의 사상은 다시 제자 백가의 유파로 갈라져서 법가가 성립하였습니다. 문자신선, 법가는 관중을 시조로 하는 학파로 신불회와 상황을 거쳐 한비자에 이르러 집대성되었습니다. 법가는 정치 철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거국 강병을 이루어 천하 통일을 도모하려는 학파였습니다. 이 법가가 천하를 다스리는 법과 술, 공은신선, 천하를 다스리는 원리에 대해 법가는 엄격한 법치주의가 근본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가는 천하를 다스리는 근본 원리는 법과 술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가에서 말하는 법은 군주가 정하는 규범을 뜻하며 술은 법을 실행하는 수단을 뜻합니다. 문자신선, 관중은 공리와 법치를 겸한 사상가이며 또 실행가였습니다. 신불에는 패도는 인을 무시하고 무력이나 권모로서 다스리는 일의 뜻입니다. 패도의 술에 밝고 상황은 패도의 법에 뛰어났으며 이 술과 법은 한비자에 이르러 유가 도가 법가의 사상을 종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제자 백가에는 병법과 음양가, 명가, 종행가, 잡가, 농가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3. 한비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한돌자, 한비자는 어떤 인물인가요? 문자신성, 예. 한비자는 기원전 약 280년부터 233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름은 한비이고 전국 말기 한나라의 공자입니다. 공자는 귀한 가문의 자제라는 뜻입니다. 한비와 진나라의 재상인 이사는 순자에게 동문수학한 사이였습니다. 한비는 역사에 대한 통찰과 성현을 보는 철학적인 안목이 높고 글을 쓰는 재주가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한비는 말이 어눌하였습니다. 어눌하단 말은 말이 서툴고 더듬거린다는 뜻입니다. 말로 사람들을 설득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는 오직 저술에 전념하여 사마천의 사기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서 군주의 통치술이 성공하고 실패한 본보기를 들어 책략의 옳고 그름을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주감 선생, 한비가 법가로서 학문적인 업적과 저술은 어떤 것입니까? 풍은신선, 예, 한비는 인간의 이기심을 섬세하고 날카롭게 간파한 다음 이를 제왕학,
제왕학은 통치학이라는 뜻입니다. 제왕학의 권술 이론으로 발전시켰습니다. 한비는 고분, 오두, 내외저설, 설림, 세난 등 10만 여자에 이르는 저작을 하여 법가의 통치설과 제왕학은 임금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제왕학을 집대성하고 창시하였습니다. 한비는 육아학설에 반대하면서 군주가 패권을 잡는 전략과 통치술에 대하여 해박한 이론과 방법을 제공한 것입니다. 4. 한비자와 진왕정의 만남. 한돌자, 한비자와 진시황의 역사적인 만남은 어떤 사연이 있나요? 문자신선. 진시황이 되기 전에 진왕정은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천하의 인재를 영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비의 저술인 한비자에서 고분은 측근의 전행 때문에 법술지사가 인정받지 못함에 대한 분노라는 뜻입니다. 고분과 오두는 나라를 좀먹는 5가지 유형의 기생충 같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두를 읽고 감탄하면서 이 책을 쓴 이런 인재를 영입하여 자신의 통일 대업을 이루갈 책사로 삼으려고 고심 중이었습니다. 풍운신선. 그는 진나라 재상인 이사에게 이 사람을 한번 꼭 만나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사는 이것은 한비자가 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진시황이 되기 전에 진왕정은 한비자를 얻기 위하여 한나라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는 한비자를 진나라의 사신으로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기세에 눌린 한왕은 할 수 없이 한비자를 진나라로 보냈습니다. 문자신선. 한비자가 사신으로 진나라에 가기 전에 여러 차례 한왕에게 부국강병책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한비자는 한왕이 한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고 신하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이 늘 안타깝고 재능 있는 인재를 기용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풍운신선. 한비자는 한왕에게 크게 실망하던 차에 사신으로 진나라에 가서 진왕정을 만난 것입니다. 한비자는 문득 그를 주군으로 받들어 천하통일 대업을 이루가려는 마음이 불타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문자신선. 한비자는 진에서 육국을 병합하는 계책을 건의하였습니다. 먼저 원교 근공으로 육국의 합족을 깨고 한조위를 멸망시킨 다음 다른 제후국을 멸망시킬 것을 제안했으나 진왕정은 아직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풍운신선. 이사는 한비자의 탁전과 뛰어난 저술에 열등의식을 느꼈습니다. 한비자가 진왕정에게 중용되면 자신의 지위를 잃지 않을까 하고 크게 염려하였습니다. 문자신선. 그의 재능을 시기하고 질투한 이사가 진왕 앞에 나아가 한비자는 한의 공자입니다. 지금 대왕께서 육국을 멸하고 천하를 통일하려고 하시는데 한비자는 결국은 한을 돕지 진을 돕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인지상정은 사람이 보통으로 가지는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를 기용도 하지 않으면서 오랫동안 머물게 한 다음 돌려보내는 것은 후환을 스스로 남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실을 따라 법에 따라 그를 죽이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모함했습니다. 풍운신선. 진왕정은 사헌관에게 한비자를 모함하여 없는 죄를 조작하게 하였습니다. 이어 이사는 다시 사람을 보내 동문수학한 친구인 한비자에게 무자비하게
독약을 내려주어 자살하게 하였습니다. 한돌자, 세상에 이럴 수가. 자신의 입신 출세를 위하여 동문서학한 친구를 잔인하게 죽이다니 천벌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나요? 문자 신선. 글쎄요, 얼마 뒤 진왕은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한비자를 사면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비자는 벌써 옥중에서 죽은 뒤였습니다. 진왕은 한비자를 죽인 것이 후회스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뒤에 진왕은 그의 저술에서 법술세를 결합한 천하통일의 책략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진왕정은 이사의 보좌에 힘입어 한비자의 제왕학을 실질적 정책으로 실행하여 전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주감선생, 진왕정도 냉혹한 인간이군요. 친구인 한비를 무차하게 죽여버린 이사를 처벌하지 않고 오직 천하통일의 일념으로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여겨서 유능한 이사를 계속하여 기용하였네요. 공원신선, 한비자는 세 남편을 상세하게 저술하였습니다. 유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유세에 따른 재난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습니다. 동문수학한 친구인 이사의 모함으로 진나라에서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참으로 비탄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한돌자, 춘추 전국시대 이후 한중일 동양문화권에서는 위정자가 겉으로는 유교의 인의와 도덕을 내세우지만 속으로는 한비자의 법술세를 통치수단으로 삼아 온갖 권모술수와 음모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이 설은 1 말씀설 2 갈래스의 3 기쁠년의 뜻입니다. 오영린, 한비자의 세난에서. 한비자라는 책의 197쪽 이훈구 옮김 한길사 2002년 서울에서 발행된 곳에서 한돌자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풀이는 한글로 우리가 해석한 풀이만 읽겠습니다. 한돌자, 옛적에 미자가 위나라의 군주에게 총애를 받고 있었습니다. 위나라 법에 군주의 수레를 몰래 타는 죄를 지은 자는 발꿈치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였습니다. 미자 어머니가 병이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미자에게 은밀히 가서 알렸습니다. 미자는 거짓말로 꾸며서 군주의 수레를 타고 나갔습니다. 군주가 전해 듣고 칭찬하여 말하기를, 효자로다. 어머니의 병고 때문에 발꿈치를 잘리는 형벌까지 잊었구나 하였습니다. 그 다른 어느 날 군주를 모시고 과수원에 놀러 갔습니다. 복숭아를 먹다가 너무 맛이 있어 다 먹지 않고 그 반쪽을 군주에게 먹였습니다. 군주가 말하기를,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좋은 맛을 잊고서 나에게 먹여주는구나 하였습니다. 그런 뒤 미자의 용모가 쇠퇴하고 총애가 열버지자 군주에게 문책을 받았습니다.
군주가 말하기를 이자가 그 전에 거짓말을 꾸며내 내 수레를 몰래 탄 일이 있고, 또 전에 먹다가 남은 복숭아를 나에게 먹인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미자의 행동은 처음과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칭찬받던 똑같은 일이 그 뒤에 책망을 듣게 된 것은 애정이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 총애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이 군주의 뜻에 알맞아 더욱더 친밀해지지만, 군주에게 미움받고 있을 때는 그 생각에 군주의 뜻과 맞지 않아 책망을 듣게 되고 더욱더 소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간언을 드리거나 담론을 펴고자 하는 사람은 군주로부터 자신이 총애를 받는가 미움을 받는가 살펴서 확인한 뒤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릇 용이란 파충류는 부드럽고 친밀하게 다가오게 길들여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턱 밑에 직경 한자 정도의 영린이라는 거꾸로 박힌 비늘이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그것을 저촉하면 곧 그 사람을 죽이고 맙니다. 군주에게도 마찬가지로 영린이란 것이 있습니다. 설득하는 자가 능히 군주의 영린을 저촉하지 않으면 그 설득을 기대할 만합니다. 월, 발꿈치 자를 월, 담, 먹일담, 영지, 부딪힘, 영은 촉의 뜻으로 통함. 여러분이 세상살이에서 영리를 건드리는 경우는 없었는지 심사숙고해 보세요. 한돌자, 훈민화자를 공부한 초, 중, 고등학생 여러분, 제 가슴속에는 여러분이 영리를 건드리면 어쩌나 하는 큰 걱정으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훈민화자를 배운 학생이 한문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를 들으면 논리에 어긋나는 설명을 많이 할 것입니다. 보기, 선생님, 하늘처는 한일 더하기 클 대는 하늘처이니까 회의자야. 학생, 선생님 틀렸어요. 철에서 한일은 하나의 뜻이 아니고 하늘을 가리키는 부호로 쓰이니까 지사자가 맞고 회의자가 아닌데요. 한돌자,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은 자기가 한문에 대하여 무엇이든지 잘 알고 있다는 자존심에 화살을 쏜 것입니다. 여러 학생들이 지켜보고 있으니 체면을 손상하여 영리를 건드린 것입니다. 다행히 선생님이 잘 참을 수도 있으나 당장 뺨을 때리거나 몽둥이를 맞을지도 모릅니다. 영리를 건드리면 여러분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한문 시간에 선생님의 강의에 대하여 틀렸다고 하거나 꼬치꼬치 따져서 묻거나 하는 것은 영린을 건드리는 위험한 일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수업 중에 틀리게 가르치면 훈민한자에게 일러 바치세요. 제가 전화로 달래드릴게요. 010-6258-1192 훈민한자 김종호 10시부터 18시까지. 다음 40일 밤 이야기 훈민한자 천일야화는 한비자가 이렇게 써먹으라는 법과 수는 현대에도 통용될까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내용이 좋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클릭하여 주세요. 첫날 밤 이야기부터 마지막 밤 이야기까지 동영상 강의도 모두 시청하여 한자 도사 되세요. 시청하시는 의견을 댓글로 써주세요. 부민한자 천일야화를 이후 초중고등학생에게 알려주세요. 중고등학교 한문 선생님에게, 석사 박사 논문을 쓰려는 대학원생에게, 로스쿨이나 의과 전문 대학원 입시 준비생에게, 공무원 등 각종 시험 공부를 하는 분에게 부민한자 천일야화를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 큰 복을 받읍시다.